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눌림이 좀 나오고 있었고,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 반등이 좀 본격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제 29,000불에서 지금 30,000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어떤 시초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시장인가는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32,800달러, 즉 4,159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대가. 자, 이때까지 지금 32,000불, 33,000불 요 구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다고 한다면, 자, 최소 0.1BTC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9일 비트코인이 32,800달러 구간에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죠. 자, 이후에 이 14일서부터 16일 사이에 28,400달러, 그 다음에 29,200달러 구간을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따라서 자, 마이클 반데포페 이 CEO는 이전 저항 구간이었던 32,800달러 구간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자, 우선 최근에 이 움직임은 여러분들 다시금 27,000달러까지 붕괴한 이후에 다시금 횡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본격적인 상승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요. 자, 37,000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주면서 이 구간을 이 지지로서의 이 역할을 해주고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 나와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29,000불에서 30,000불 사이를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금 27,000불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구간을 이탈시킨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30,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의 축적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앞으로 이 FOMC 지금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대외 변수에 대한 역할이 될 수 있는데요. 자, 5월 5일, 자, 목요일에 자 3시에 여러분들 FOMC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6일, 자, 목요일에 마찬가지 3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28일에 목요일 3시에 다시금 FOMC 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달 후인 9월 22일 목요일에 마찬가지 3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3일 목요일에 다시금 F4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12월 15일 목요일에도 마찬가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5일 이 회의가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16일서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총 5번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물가에 대한 상승률, 물가를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가 많이 위축이 또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촉각을 세워서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악재는 많이 노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죠? 더 이상의 악재, 물론 돌발 악재로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악재가 노출이 된 만큼 어느 정도에 대한 바닥은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충분히 잡힐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미국 유럽 당국에서요. 지금 이 규제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촉각을 세고 있습니다. 왜? 테더가 지금 9조 원가량이 지금 인출이 된 상황이에요. 지난주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 여파 속에서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서 9조 원을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깨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테더도 역시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돌면서 아무래도 그 인출에 대한 속도는 지금 가속도가 좀 어느 정도 붙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테더 가격이요. 테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죠?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유통 공급량이 일주일 전 830억 달러에서 760만 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테더는 이 테더 리미티드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1위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에 이어서 시가총액 3위 코인입니다. 3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0%가량은 테더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여러분들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루나 이 테라 급락 사태 여파 속에서 테더도 떨어졌고요. 테더를 둘러싼 불안감에 서클이 발행하는 USDC, 바이낸스 BUSD의 시장 가치는 지난 한 주 동안 각각 8% 4%가량 올랐습니다. 경쟁 토큰에 대한 수요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불안정성이 노출이 되자마자 미국, 유럽 이 규제 당국이 지금 예의주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요 이 제닛 옐런 이 미국 이 재무장관은요 지난주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밖에서 성장할 경우 금융 안정성에 미칠 위험을 경고하고 올해 말까지 이 분야에 대한 규제를 승인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럽에선 이 프랑스와 밀르루아 드갈로 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을 글로벌 규제 기관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죠. 자, 특히 암호화폐가 규제를 받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이 코인들의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규제라는 것은 일종의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제라는 것. 규제를 싫어합니다.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은 규제 간섭받는 걸 좋아하나요?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아내한테 구속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요. 규제를 옥죄는 순간에는 다 같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규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규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시장의 대외 변수로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특히 연준 의장은요,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제롬 파월 미국 이 FED 의장이죠. 자, 이 의장이 물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망설이지 않겠다. 팍팍팍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올해도 안 잡히면 내년에도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이 파월 의장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퓨처 오브 에브리띵 이 행사에서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호
중립 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투자에 대한 위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영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대출을 많이 끼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금리가 올라가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한 달에 50% 이자 내던 거를 한 달에 70% 80만 원, 50만 원 이자 내던 걸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 이자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는 더 위축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겠죠. 그렇지만 허리를 많이 더 우리 서민들이 더 졸라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 중립금리라는 게 뭐냐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경제 상황이 현재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6월과 7월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각각 0.5%P를 인상할 수 있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파월 의장은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미국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쭉쭉쭉 올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실업률 지표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미국 경제는 아직 강하고 연준은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달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고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감내하겠다는 거죠.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여러분들 2%입니다. 지난 4월에 여러분들 발표한 3.6%의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 있겠죠.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정.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고통은 감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자,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속도 조절은 충분히 해가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시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야 될 코인, 그리고 지금 바닥에 있는 코인들도 솔직히 많아요. 근데 요 코인이 이제 재료나 호재거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 영상에 여러분들 밑에 보면 010-9670-1154 요게 적혀 있어요. 그죠? 요 하단에 여기에 코인이라고 문자 한 통 여러분들 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거시경제적인 측면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코인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이러한 정보 소스들을 여러분들 함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자, 반등이 지금 나올 것처럼 하면서 다시 눌리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일도 눌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거 지금 하단 저점 깰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미 지금 여기 31,000불이죠. 31,000불 부근에서 이미 저항을 어느 정도 지금 얻어맞고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트레이딩에 임할 때는 이 31,000불이죠. 요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을 체킹을 하고서 트레이딩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